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명제 갖고 왔네요. 명제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명제 안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죠. 그 절대부등식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라든가 명제라든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또 설명도 해드리면서 조금 활용에 대한 뉘앙스의 문제를 해드리려고 왔네요. 이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P의 조건이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 전체적인 루트가 된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바로 이제 복소수에서 배우셨죠. 복소수의 공식이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전체적인 A분의 B가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식이라고 할까요? 식은 음수고요.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식은 양수를 형성하며 또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숫자는 0이 돼도 됩니다. 라는 공식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 P라고 하는 조건은 이 공식의 복소수의 공식에 의해서 분모를 형성하는 식은 x-8은 음수일 것이고요. 분자를 형성하는 식은 양수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8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공통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리고 q는 a-8,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범위가 던져주고요. 자, P에서 Q이기 위한 충분입니다. P에서 Q이기 위한 충분입니다. 충분은 화살표를 쏘는 걸 충분이라고 하죠. 받는 것은 필요라고 하고요. 자, 충분이니까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입을 벌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Q가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수직선을 그리시면 P라고 하는 범위인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범위를 이렇게 P가 갖고 있는데 이 P의 범위를 Q가 가져가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A-8과 A 플러스 3이 P의 범위를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쓰는 말인데요. 항상 경계선을 보셔야 됩니다. A-8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을 거고요. A 플러스 3은 8보다는 큰 쪽에 있으실 겁니다. 자, 경계선을 볼게요. A-8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들어갈 텐데 A-8이 마이너스 1 위에 있지만 마이너스 1에는 같지 않으니까 0, 1 이런 식으로 갔겠죠. 마이너스 1을 갖질 못하니 A-8은 마이너스 1쪽에는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는을 쓰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A 플러스 3은 8 위에 이렇게 있으셨다면 원래 범위가 8 전까지니까 7.9, 7.8까지라면 A 플러스 3도 8 들어가지 않으니 7.9, 7.8까지 들어가는 숫자니 A 플러스 3, 8에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는을 쓰시고요. 따라서 A는 7보다 작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네요. 그럼 5부터 7까지 사이 범위를 형성합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숫자는 5, 6이 될 것 같죠? A의 값을 더하세요, 곱하세요, 빼세요.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큰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활용해 쓸 수 있으니 이런 느낌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 명제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죠. 말을 좀 많이 해서 막 섞어서 나오죠.
이럴 때 문제들을 한글을 잘 보시고 이 한글을 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조건입니다. 10대와 20대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라고. 제품은 판매량이 많아요 라고 했으니까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P라고 전제조건을 붙이고요. 판매량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Q라고 하겠습니다. 가해 조건입니다. 따라서 가해 조건은 P에서 Q로 갑니다 라는 명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가격이 싼 제품은 에서 끊는 거죠.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R이라고 하죠. 판매량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Q라고 위에서 놨죠. 따라서 R에서 Q로 가는 명제가 다시 또 만들어지겠네요. 기능이 많은 제품, 기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S라고 둘게요. 10대, 20대가 선호도가 높다. 10대, 20대가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P라고 했었죠. 따라서 S에서 P로 갑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가나 다의 조건에 의해서 P는 Q로 가고요. R은 Q로 가고요. S는 P로 갑니다 라는 조건이 발생하죠. 여러분들한테 명제가 나타나면 항상 명제가 참이면 짝꿍처럼 찾아오는 건 바로 대우입니다. 명제가 참이니 대우도 참일 것입니다. 그 대우를 찾아서 3단 논법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따라서 대우는 서로의 위치를 바꾸고 서로를 부정하시는 것을 대우라고 하죠. 위치 바꾸고 서로를 부정하시고요. 위치 바꾸시고요. 부정하시면 됩니다. 이 6개의 명제는 꼭 참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정 Q에서 부정 P로 갔고 부정 P에서 부정 S로 갔으니 부정 Q가 부정 S로 가는 게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Q 뭐였죠? Q는 판매량이 많다라고 였는데 부정을 했으니까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S는 기능성이 많다는 거니까 부정을 하니까 기능성이 많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기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기능성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 명제가 항상 옳은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3단 논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진리집합 문제죠. 명제는 항상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의 명제인데요. 자, 여기서 B에서 부정 Q로 가는 명제와 부정 Q에서 R로 가는 명제와 또 Q에서 부정 R로 가는 명제가 있습니다. 모두 참입니다 라고 했으니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라는 거에 의해서 대우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해두신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기엔 부정 Q가 R로 가죠? 그죠? 근데 Q가 또 부정 R로 갑니다. 부정 Q는 R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할까요? 헷갈리십니까? 대우 한번 해볼게요. 부정 P, 부정 R은 Q, R은 부정 Q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지 모르시겠어요. 부정 Q가 R로 가죠. 근데 다시 R은 부정 Q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게 같죠. 돌아오는 게. 한마디로 이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게 되고 오는 게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니 따라서 P는 부정 Q에 포함이 될 것이며 부정 Q와 R은 서로 같을 것입니다. 라는 명제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의 조건에 의해서 P는 Q의 부정에 포함이 될 것이며 R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기억 조건 P와 Q의 교집합입니다.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입니다. P하고 R의 교집합은 R입니다. 아닙니다. P입니다. P가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Q하고 R의 합집합은 전체입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원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볼까요? P라고 하는 이 명제는 Q의 여집합이 포함됩니다. 이게 Q의 여집합이 돼요. 근데 곧 이 I는 R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R이 Q의 여집합이 되고요. 이 바깥은 얘 전체 집합이 있고요. 바깥은 전체 집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 P가 될 것이고요. Q라고 하는 I는 Q의 이 부분이 여집합이니 이 부분이 Q게 되겠죠? 이 부분이 Q인데 P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겁니다. 또 P와 R입니다. Q의 여집합은 R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R이죠. 요게 R입니다. 이게 R이고 이게 P인데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작은 쪽인 P가 나와야 되는데 R이 되니까 안 되고요. 또 Q의 여집합이 이 부분인데 Q는 이 바깥의 부분이 되겠죠. 이 바깥의 부분이고요. R은 이 원을 전체를 말하는 게 R이죠.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됩니다. 디귿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냥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산술기하 평균을 또 가져왔죠.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산술기하 평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하면 한 문제씩은 꼭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파트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공식은 두 개의 합은 두 숫자의 곱셈에다 루트를 붙이고 2를 곱한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공식을 적용을 하죠.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했을 때 분모에 있는 숫자와 이 분자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약분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 49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9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렇게. 근데 이 숫자는 원래 없던 숫자였으니 뒤에 플러스 9를 붙여줘서 없애준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을 푸는 거죠. 두 개의 식을 더한 값은 여기 는 안 쓸게요. 두 개의 식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치시고 루트 49는 7의 제곱이니까 7이 14, 최소 한마디로 14의 값을 갖습니다. 뒤에 9가 있죠. 그러니 23의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3개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실수는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바로 1학기 때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배우시죠. 시험 범위에도 출제가 돼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시겠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많이 고생을 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식을 아신다라는 가정 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강의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등식은 이 세 개의 식이 같다
없다라고 돼 있으면 항상 앞에 2개,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끊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a-1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 당연히 x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의 영향을 받죠. 따라서 a는 1이 들어가고요. 따라서 b는 뭐가 돼야 돼요?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항등식은 서로 같은 걸 말하죠. 따라서 이게 없어져야지 b가 상수 이런 거니까요.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a는 1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녀석이죠. 이 두 번째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a는 1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더 좋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이고요. 모든 실수를 갖습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데 모든 실수예요. 설명해드려야 됩니까? 2차 부등식이고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러면은 x축이라고 하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요. 이렇게 0보다 큽니다. 0보다 이 x축보다는 큽니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모든 x의 값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 있게 만족을 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말은 근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근이 없다라는 말은 2차식에서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그러면 여긴 0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닿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같다라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실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판별식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 i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4로 나눠주시고요. b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식에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두 번째는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a는 1입니다.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거를 좌표로 나타낸다면 a가 x좌표니까 1, b가 y좌표니까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1과 a, 1 한마디로 1,1부터 1,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 있는 좌표를 이렇게 사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원점에서 한 단계, 원점에서 한 단계, 총 2단계. 따라서 길이는 2가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고요. 기본력을 갖고 가는 문제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기본적으로 막힘없이 푸실 정도면 학교 내시는 그래도 괜찮게 푸시는 사람이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는 뭐 요 정도까지 갖고 왔고요. 계속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문제들을 갖고 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을 갖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니까요. 항상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12,000 수포자들이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빠세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